어떤 차들은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고래가 가볍게 물 위를 뛰어오를 때 그 선, 유연한 그 곡선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검은 물속을 빠르게 헤엄치는 상어의 아가미에서 시작된 차도 있죠. 자연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움은 1991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현장은 감탄과 경의, 놀라움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얽혔습니다. HCD1은 쉽게 말하면 등장과 동시에 미국 언론과 또 그 당시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찾았던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HCD1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물의 형태를 이미지화한 또는 바이오테크 디자인이라고 불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이미지화한 그런 어떤 대단한 시도, 그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언론이나 또 미국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그 HCD1은 그해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선정한 올해 컨셉트카에 뽑혔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해 5월에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매거진인 카인드라이버의 표지를 장식하는 그런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HCD2는 베타 엔진이 장착된 진짜 주행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콘셉트카의 등장에 한국의 젊은 세대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죠. HCD1과 HCD2의 DNA를 이어받아 양산된 차량이 바로 티뷰론입니다. 티뷰론은 토요타의 디자인을 꺾었다는 평과 함께 이후 세계적으로 월등한 수출 실적을 올렸고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스포츠카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로써 국내 자동차의 역사는 티뷰론의 출시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티브론이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상어라고 얘기한답니다. 상어. 사실은 고래가 상어가 된 겁니다. 시작은 고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HCD1이라는 그 컨셉카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고래 꼬랑지의 그 심찬 부분이라든지 몸체 부분, 점프했을 때 근육이라든지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물고기들이 빠르고 유연하게 거센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 바로 이 형태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은 곡선형이고 뒤로 갈수록 날렵해지는 자신의 몸을 감싼 물방울 같은 형태의 말이죠. 바로 유선형인데요. 자동차는 거센 바람의 저항을 부드럽게 넘기고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하여 유선형, 그 자연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1939년 뉴욕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미국은 향후 그들이 주도해 나갈 미래의 일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 모더니즘 디자인의 선구자 노먼 벨 게데스가 GM관의 대표 디자이너로 참관하게 되는데요. 나는 미래를 보았다는 슬로건 아래 유선형과 유기적인 선의 미학을 담은 모터카 제9번을 출품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선형 디자인은 전진과 속도, 효율, 진보와 같은 낙관적인 미래의 상징으로 떠올랐죠. 사실 보기에 기이하고 후미 부분이 유난히 길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완성차 업체들은 유선형 디자인의 생산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이슬러의 에어플로가 등장하면서 통념이 뒤집혔죠. 이 디자인은 당대의 파격과 혁신의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공기역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양산차였던 만큼 이 차는 본빌솔트 플랫에서 치러진 주행 테스트에서 높은 기록을 세웠고 갤런당 18마일이라는 놀라운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는 속도를 내기 위해 유선형의 형태를 따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자동차에는 직선이 없죠.
하지만 무엇보다 자동차에 있어 곡선은 안전과 직결되어 더 높은 의미를 지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곡면은 충격을 분산시켜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차가 적당히 찌그러지도록 해서 충돌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까지 줄여주거든요. 곡선은 신이 만든 자연의 선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닷가에서 이런 소라 껍데기 보신 적 있으시죠? 비에 바람에 오랜 시간을 쓸리고 구르고 깨지고 나면 이 소라 껍데기는 형태를 모두 잃고 이렇게 견고한 뼈대 하나만 남기는데요. 이 부분이 소라 껍데기의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심지인 겁니다. 여기엔 어느 한 부분, 직선이 없습니다. 모두 곡선이죠. 곡선은 직선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은 차에게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비례에 있습니다. 비례가 무너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을 인지하거든요. 우리의 눈이 자연이 빚어낸 비례에 익숙해서저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찾았습니다. 1대 1.618, 이른바 황금 비율이었던 거죠.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균형감을 느끼게 한다고 알려진 이 비율은 사실 이 자연의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앵무조개입니다. 이 앵무조개는 껍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나선행의 패턴이 황금 비율의 비례에 확장되는 나선형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이 비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입니다. 목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보시면 이 포니의 경우 전체 비율은 물론이고 유리창 비율과 앞, 옆, 뒤 이 모든 요소가 황금 비율에 가깝게 디자인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눈에도 매혹적이죠.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단순함과 균형미로 시대를 뛰어넘는 높은 완성도와 가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포니를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수학적으로 꼼꼼히 계산해서 황금 비례에 딱 맞는 디자인을 그려낸 것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수학적 원리 같은 건 모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무당벌레에 가깝지만 당대의 슈퍼스타 비틀즈의 인기 탓이었을까요? 이 차에는 딱정벌레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1968년 미국 시장에서 56만 대가 팔려나가며 기록을 세우고 1972년 1500만 대 누적 생산량을 기록한 폭스바겐의 비틀. 실용적이면서도 귀여운 외형을 지닌 이 차는 코카콜라병 못지않은 디자인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히피 문화의 표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차를 보급하려던 히틀러가 휴지에 그린 그림을 측근 포르쉐에게 전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사실 체코의 자동차 회사 타트라가 개발한 T97 차량을 그대로 베낀 거였죠. 비틀의 디자인이 당대 혁신적이고 탐나는 것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틀은 2019년을 끝으로 단종되었지만 디자인을 이어받은 911과 356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로 지금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완벽한 기계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는 뭔가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대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자동차 디자인과 자연의 어떤 형상과의 연계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자동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연에서 영감을 훔칠 수 있는 것이 형태뿐일까요? 차의 개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 운전자의 취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선택 사양, 자동차의 컬러도 자연의 컬러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함은 주되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색은 모두 자연에 있거든요. 이곳 자동차 미술관 포마에만 있는 특별한 차량입니다. 출시된 적이 없는 카멜레온 컬러의 티뷰론이에요. 제 눈엔 풍뎅이의 단단한 껍질색을 닮은 듯도 한데 어떠세요? 이 차는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의 각도에 따라 같은 부분이 노란색으로도 또 초록색으로도 보입니다. 자동차의 컬러가 보통 단색으로 이루어진다는 불문율, 그 한계를 깨고 새로운 시도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해요. 아이디어에 영감을 준 건 자연에 숨쉬고 있던 이 작은 친구들이었죠. 단순히 뿔의 곡선을 그려볼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장수풍뎅이의 뿔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이렇게 생기면 뭐가 좋을까?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다 색을 주목한 겁니다. 돋보기로 꽃잎이나 곤충, 식물의 색을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멀리서 보았을 땐 그저 초록뿐이었던 잎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색으로 빛이 납니다. 나비의 날개도 파랑색, 하나로 딱 단정짓기 힘든 입체적인 색감입니다. 흐린 날, 맑은 날, 또 낮과 밤, 이런 빛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지죠. 일명 구조색이라고 합니다. 3차원의 색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겠네요. 이처럼 자연의 색은 피아노 건반의 도레미처럼 정확히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빨간색 안에도 미묘하게 다른 빨간색들이 속해 있고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색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색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적 단일 색소가 아닌 자연의 빛과 표면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색들의 조화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편안히 다가옵니다. 이 작품은 자연물들을 모아 뉴턴의 색상환대로 배치한 작품입니다. 흔히 반대,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보색조차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자연의 색은 서로를 보완하며 더욱 색과 질감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컬러팀에서 기증한 외장 페인트 샘플들을 보시면 빨강이 열대까지인데 광택이 있고 없고 펄이 있고 없고 매트하고 매끈하고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컨셉의 차인지, 어떤 형태와 구조인지, 원재재는 무엇인지, 여기에 어울리는 차는 어떠한 색상과 질감, 마감의 느낌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까지 고민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연에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통해 생존을 위한 해결책을 찾은 생물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같은 섬세한 관찰자들은 자연에서 많은 단서를 얻었죠. 단풍나무의 씨앗에서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탄생하고 올빼미의 조용한 비행은 항공기의 소음 감소로, 또 고분자 부조가 겹겹이 쌓인 전복 껍데기는 탱크의 외피로, 뿐만 아니라 상어의 피부에 미세돌기는 표면에 마찰을 줄여줘 수영복과 비행기 날개 디자인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자연은 이렇게 자동차 디자인을 포함해 항공,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무궁한 창작의 씨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물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도 떠올라 신소재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한데요. 이는 자연의 놀라운 재생 능력과 치밀한 조직력을 모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 기능과 구조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의 설계는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기술과 디자인을 위한 인류의 필수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원리는 디자인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깊게 관찰하고 원리에 궁금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그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손의 감각을 키우는 것. 그것이 디자인을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요?